도전하는 젊음 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 리그 2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라운드가 끝나고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아마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라운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 기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꼭 한 명씩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승부의 키를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간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1라운드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느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 리그 8개 팀 더블 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총 14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만 18세 이하, 2004년 이후 출생자,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네, 선수 구성은 1, 2지명 프로기사,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영구생으로 선수 구성이 되고요. 경기 규정은 제한 시간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장학금은 1위 2천만 원, 2위 1천만 원 주어집니다. 어떤 팀들이 참가했는지 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유동한 바둑도장 서울 미스테리 골프, 순천만 국가정원, 꿈의 도시 의정부, 부산 이붕장학회, 여수 진남도건,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서울 한종진 도장까지 참가를 마쳤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1승을 거둔 팀 4팀, 그리고 1패를 거둔 팀 4팀이 나왔는데요. 저번 라운드 때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서울 유동한 바둑도장 팀이 마지막에 승부판을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승리를 하면서 팀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 대결에서 아마추어 선수인 신동현 선수가 정말 귀중한 대결을 승리를 하면서 팀에 첫 승을 안겨줬고요. 신생팀으로서 또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2라운드 대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수 진남도건과 서울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고요. 유동환 바둑도장팀은 순천만 국가정원팀, 그리고 서울 미스테리 골프는 부산 이붕장학회, 꿈의 도시 의정부는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를 만났습니다. 네, 여수 진남토건팀과 한종진 바둑도장팀이 만났는데요. 루키리그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죠. 권효진 선수와 이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분명히 작년에 또 공동 다승왕을 수상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루키리그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또 강력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결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의 도시 의정부와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만났는데 김현빈 선수와 이승민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두 선수는 작년에 아마 선수로 출전을 했었는데 올해 프로로 입단해서 다시 만났어요. 네, 올해 또 새롭게 프로의 신분으로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또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다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대되는 매치업이 많은데요. 먼저 권효진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또 이 두 선수는 작년에 공동 다승왕을 수상했었어요. 네, 작년에 두 선수 모두 12승 2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공동 다승왕을 수상을 했고요. 이 두 선수 정말 실력이 강한 기사들이니만큼 어떤 대결을 또 펼쳐줄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키 내에서 권효진 선수는 또 3년 연속 다승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루키리그의 신진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현 선수도 이 루키리그 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루키리그의 박정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선수가 지금 루키리그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랭킹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한 또 수식어가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많은 성장을 거쳐서 한국 바둑의 신진서와 박정환 같은 존재가 된다면 또 그 또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팀의 주장인 만큼 또 오늘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현 선수와 권유진 선수, 권유진 선수의 기준인데요. 이현 선수가 3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또 기세가 올라온 만큼 권유진 선수도 더 바짝 긴장해서 대국에 임할 것 같고요. 네, 두 선수가 뭔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랭킹도 지금 엇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상대 전적도 비슷하고 그리고 공동 다승왕도 수상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대결이 또 얼마나 더 치열하게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 흑이 이제 보통 3-3을 팠을 때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들 갈리게 됩니다. 이제 같은 프로기사라도 배석에 따라서 항상 변화 자체가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연구가 잘 갖춰져 있는 기사들은 이곳을 붙여가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네. 조금이라도 이제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굉장히 알기 쉽게 치받고 이렇게 젖혀가는 진행을 많이 두게 되는데 권효진 선수는 이 수를 선택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이현 선수도 기세로 바로 막아가서 또 굉장히 초반부터 치열한 진행을 예상을 시킵니다. 복잡한 변화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신예 선수들의 초반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신예 선수뿐만이 아니고 그냥 보통 바둑 애호가 분들도 초반을 잘 아시더라고요. 네. 초반에 어떤 포석을 들고 나오는지도 볼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이어갔다면 흑이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비교적 이 진행 같은 경우는 3-3 침투 정석 중에 가장 좀 알기 쉬운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진행인데요. 네. 이 장면에서 역시 이현 선수 잊지 않고 기세로 이곳을 젖혀가면서 복잡한 진행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공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어려운 전투가 이어집니다. 딱 봐도 수순이 엄청 길 것 같은데요. 네, 수순도 엄청 길고 이게 인공지능이 초창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최선의 변화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연구가 됐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바둑 인공지능도 지금 인공지능의 그 기능의 30%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앞으로 발전할 그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최선의 수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프로기사를 대표해서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게 이제 2점 이후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공지능의 기능 자체가 30% 정도라면 신진서 선수의 그 멘트도 뭔가 좀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자,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은 백이 죽은 건가요? 어떻게 된 모양인가요? 네, 좌상 쪽은 흑이 이곳을 이렇게 호구로 받는 순간 이제 백이 이제 이수로 치중을 갔다면 빅이 나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이곳을 뒀다는 거는 이 백도를 버리겠다는 의도고요. 흑도 이제 이 백도를 잡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백이 활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흑이 이곳을 두게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부분적으로 이곳을 두게 되면은 알기 쉽게 두 눈이 나지만 잡더라도 이제 백이 젖히고 이렇게 됐을 때 집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지금 모양은 좀 특수하게 이곳으로 빠져서 백이 치중을 오더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 모양 자체는 이제 흑이 대궁소궁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잡아둔 후에 백이 이쪽에서의 행마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권유진 선수도 빠져서 잡고요. 최대한 크게 잡았습니다. 이런 모양을 다 알고 있어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모르면 잘 구사해 갈 수가 없는 모양인데 네.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흑의 승률 그래프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일단은 백의 이수는 지금 배석에서는 이곳보다는 한 칸 아래로 가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는 거는 백이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더라도 흑이 더 이상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수고요. 네. 백이 아래로 갔을 때는 흑도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먼저 이곳을 찝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막아서 받는다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바로 씌워가는 수가 가능하고요. 이 수로 이제 이어서 둔다면 백도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씌워서 두어가는 수법이 훨씬 좋았다고 하는데 일단 실전에 이 수는 흑이 정확한 수순은 이곳을 먼저 두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습니다. 네. 이 교환을 이렇게 시켜둔 후에 실전처럼 이렇게 달려가면은 백도 결국에 이렇게 막아가야 되는데 안에서 사는 궁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권효진 선수 실전에 이곳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추천하는 수들도 그렇게 평범한 수는 아니라서 두긴 두었네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이 교환이 워낙에 악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백이 이곳으로 건너붙여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흑도 이제 두어 가려면 이곳을 이렇게 찌르고 찝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교환은 대악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로는 먼저 이곳을 두어가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 자체가 악수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찔러가면서 아까와 좀 비슷한 형태가 됐어요. 네, 수순만 조금 달라졌고 결국에 모양은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도 흑이 조금 유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흑이 승점을 올렸네요. 사실 이게 정석에서 비롯된 변화인데 지금 벌써 덩치가 이만큼 커졌죠. 네. 네, 바둑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구사해 가려면 그만한 연구가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정말 둘 수가 없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석 하나가 마무리가 됐는데 벌써 50수가 넘었고요. 두 선수가 과연 완벽히 연구가 되고 지금 이 모양을 두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 기사들이면 대략적으로 정수에 가까운 수들을 잘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궁금한 점들인데 이 장면에서 이제 흑이 이곳을 나간 수가 조금은 아쉬운 수였고요. 이 수로는 그냥 이곳을 살아서 백이 이렇게 중앙을 지키더라도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 모양은 흑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형태도 이 흑이 대궁소궁으로 잡은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해올 때 이 세 점을 가볍게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지워 나간다면 흑이 근소하게나마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곳을 나가게 되면서 흑돌들도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되면 부담이 자연스럽게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교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장에 축이 안 되니까 백도 갈라져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축이 일단 안 되니까 분명히 이곳을 나가고 싶은 자리였는데 네. 여기서 백이 지금 이수를 두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상당히 올라가죠. 네, 이수가 좋지 못한 응수였습니다. 이수로는
백이 이곳을 늘어가는 게 정확한 응수였고요. 언뜻 봤을 때는 이 세 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 형태 자체는 굉장히 절묘하게 흙이 당장 씌워가는 건 이렇게 찔러서 안 되고요. 한 번 더 밀더라도 나가게 되면 장문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전에 이렇게 행마를 해간 걸로는 이곳을 늘어가는 게 정확한 응수였고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흙도 정확하게 이곳을 찝어가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그게 또 좋은 수네요. 네, 굉장히 속수처럼 보이지만 이곳을 찝어두고 이곳을 젖힐 때가 너무나 기분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결국에 이렇게 응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간다면 흙이 지금 현재 그래프상으로 보일 만큼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좌변 쪽은 거의 선수로 살아두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늘어두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워낙에 속수다 보니까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백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분명히 백의 의도고요. 확실히 흙도 좀 돌들이 무거워지니까 백도 이제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권효진 선수 중앙 쪽을 두어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마들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네. 사실 흙이 그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이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은 흙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백이 이곳을 이렇게 지켜둔다면 이 형태가 지금 흙이 결코 지금은 유리한 형태가 아닙니다. 좌변에 사활이 걸리는군요. 네, 흙이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 형태가 혹여라도 비기라도 난다면 흙이 남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두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권효진 선수 일단 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현 선수도 여기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냥 지켜두었고요. 그 수는 분명히 너무나 아쉬운 판단입니다. 근데 지켜둘 거면 그래도 궁도를 없애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게 아무래도 수순 자체도 훨씬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는데 네. 이 교환을 왜 안 해놨을까요? 너무 아쉬운데요? 결국에는 흙이 살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젖혀간 수도 이현 선수 뭔가 사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젖혀간 수는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달라는 의도인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흙이 위로 봤더라도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굉장히 절묘한 형태인데 백이 늘더라도 흙이 붙여서 받게 되면 이곳을 나가는 게 결국에 촉촉수로 잡히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백이 이곳을 뛴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곳을 먹여쳐가는 수가 가능해서 때리는 거는 막아서 역시 촉촉수의 형태고 백이 이곳을 넘어가는 거는 결국에 흙이 때리는 게 이쪽 부분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받아도 살아있는 형태라면은 이 교환은 분명히 중앙 쪽으로 대학수가 될 수 있는 형태죠. 네. 뭔가 이현 선수가 이쪽에 대한 사활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형태라 벌써 초읽기에 몰렸던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연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면 이대국 같은 경우도 백이 이곳을 찔러갔다면 한순간에 승부가 날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 위기가 왔었는데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젠 다시 흙 쪽으로 그래프가 넘어왔는데요. 네, 하마터면 루키리그의 신진서 대 박정환 대결이 굉장히 좀 허무하게 끝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프는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중앙 쪽의 흙돌들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겠어요. 네, 지금은 일단은 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이쪽에 분명히 큰 실리를 차지를 했지만 이 바둑은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하나같이 다 얽혀서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져 있는 모양들이 없죠. 그래서 중앙에서 누가 더 잘 두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라이벌 의식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국 내용도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같은데 이 생일도 좀 비슷합니다. 권유진 선수는 1월 8일, 이현 선수는 1월 18일이거든요. 열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두 선수 뭔가 지금 느낌이 앞으로도 꾸준히 잘만 성장해 준다면 바둑계 이제 김지석, 강동윤 구단 같은 또 그런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중앙 접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흙도 모양이 안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네. 굉장히 지금 복잡한 형태고요. 흙도 네. 한 수 한 수 조심히 선택을 해 가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흙보다는 백이 좀 더 잘 둬야 되는 게 확정가 자체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흙은 이곳에 큰 집이 있지만 백은 이렇다 할 집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득을 봐야 하는 입장은 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유진 선수 굉장히 기백이 넘치는 행마들을 두고 있고요. 결코 나만 몰리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수들인 것 같습니다. 백이 이곳을 끊어갔는데 이 수로도 안전하게 지금은 좀 참아두는 행마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현 선수는 이곳을 나가 끊으면서 이쪽 부분이 선수가 듣는다면 이쪽에 패를 노려갈 수 있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행마가 될 수 있죠, 분명히. 또 이런 부분전에서 권유진 선수가 밀리지 않거든요. 권유진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또 특히 김지석 구단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김지석 구단과 10초 바둑도 그렇게 많이 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신예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그쵸. 사실은 이제 정말 갓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권유진 선수 너무 귀여워서 저도 10초 바둑을 많이 둔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에 어리기도 하고 실력 차이도 좀 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귀여워하면서 뒀는데 그때도 이미 승부욕 자체는 강해서 지면 굉장히 열받아하고 네, 그 모습이 또 저는 귀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또 벌써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어느덧 중앙에서는 패가 나는데 저는 이 패 같은 경우는 흙은 저도 별 부담이 없는데 백은 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이제 거의 뭐 백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권유진 선수 어렸을 때 하면 그 인터뷰를 했었을 때 네. 권유진 선수가 타대회 4강까지 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경계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선수는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꼭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찬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당차고 당돌하다라는 평가로 환호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사실 기사들 대부분이 겸손한 인터뷰를 주로 하는데 네. 그런 또 패기 넘치는 인터뷰를 보면은 어린 선수가 하면 더 이제 보기 흐뭇하기도 하고 절로 좀 미소도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이 일단락이 된 것 같거든요. 네, 패가 타협이 됐는데 네. 이곳을 흙이 뚫어냈습니다. 이 뚫어낸 수의 가치는 단순하게 집만 따져봐도 20집
집은 훨씬 훌쩍 넘는 자리고요. 이곳을 뚫어냄으로써 이 3점 또한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흑은 어마어마하게 집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백은 이곳을 얼마나 크게 잡아야 수지 타산이 맞을지 좀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확실히 좀 백이 실점을 한 게 분명히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받지 않고 그냥 중앙 쪽으로 뒀는데 저 중앙 흑돌 사활은 저 찝는 수로 문제가 없는 거죠. 아, 네, 이쪽 사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이 바깥쪽 외세 쪽이 단점이 워낙 많고 이곳을 찝어가는 수 같은 경우는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백이 만약에 이곳에 돌이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는 게 이제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환격으로 잡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백이 두기 위해서는 있거나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 굉장히 알기 쉽게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곳으로 인해 이 흑돌은 완벽히 살아둔 형태입니다. 그러면 상중앙 쪽 흑대마를 어떻게든 노려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여기라도 잡겠다 하고 젖혀갔는데 권유진 선수는 여기도 쉽게 안 잡혀주네요. 거기까지 살리나요? 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전성기 시절에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치열한 내용이네요. 네. 좀 물러섬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실제로도 좀 사이가 안 좋은지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바둑에서도 좀 기싸움이 느껴져요. 네. 일단은 이쪽을 끊어내면서 이렇게 11점은 잡은 듯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백이 이곳까지 완벽하게 이어내면서 지금은 잡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곳 잡는 것 정도로는 지금 결국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이곳만 보시더라도 여기 제가 집을 아직 안 세봤는데 몇 집일까요? 네, 여기가 지금 41집입니다. 나머지 집만 해도 여기가 또 10집이 넘고요. 이것도 최소 덤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여기도 이제 백이 지금 너무나 엷은 형태여서 결국에 흙이 여러 집 늘어나는 거는 시간 문제죠. 네. 그에 반해 이제 백의 집은 이곳이 11점을 잡았고 이곳은 얼추 이곳과 집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가 근데 너무 모양 얇죠. 자체가 네, 너무 얇고 지금부터는 이제 흙의 즐거움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유진 선수가 이 부분 전투에서 크게 우세를 잡았는데요. 확실히 장점이 드러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이 대결을 통해서 또 이쪽 모양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충실히 될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끊어서 재차 싸움을 걸어갔는데 결국에 이제 백이 어느 정도 부담이 남아있는 게 흑이 지금 다시금 이곳을 때려가게 되면은 이 형태는 백이 못 잡습니다. 다시 또 패가 나게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빅이라도 나는 순간에는 백이 정말 집이 없죠. 근데 이현 선수도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서는 이 바둑 어차피 뒤집을 수 없다 보고 최대한 복잡하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전체를 공격하는 건가요? 네, 전체를 공격하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국면을 좀 복잡하게 이끌어 가야지만 상대가 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수법들로 지금 도저히 추격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겁니다.
차이는 크게 벌어졌고 백이 역전을 도모할 만한 두터움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중앙전이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집니다. 거기까지 흑이 때려가게 되니까 네. 백이 괴롭죠. 일단은 끊어서 바깥의 흑돌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안쪽에서의 수상전은 네, 안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백이 팩감이 부족하다면 뒤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네. 있고 끼워 있는다면 이건 빅이네요. 빅도 근데 중요한 게 흑이 선수 빅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울한 상황이죠. 네. 상당히 좀 복잡한 진행 같지만 흑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어서 그 사실 또한 두 선수 모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또 우변이 다치겠는데요. 네. 이런 수도 흑 입장에서 너무나 기분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없으면 백이 단순하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이쪽으로 째왔을 때도 상당히 엷은 형태인데 자연스럽게 이쪽을 보강함과 동시에 백이 또 이쪽을 응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계속해서 너무 기분 좋은 흐름의 연속입니다. 그렇네요. 다시 또 때려내죠. 여기서 백이 팩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팩감이 딱히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네. 너무 큰 대마 앞에가 걸려 있어서 다 역결인데요. 이현 선수도 조금 괴롭기는 한데 이봐도 계속 이어 나가려면 일단은 중앙 백돌 잡히면 안 되니까 빅으로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나요? 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딱 하나 팩감 보이긴 하는데. 어느 쪽? 호구 이쪽이요? 자리. 네, 들여다보는 자리. 네, 근데 너무 악수 팩감이겠죠. 여기요. 네. 그쵸, 여기는 도저히 못 결국에- 드나요? 결국에 흑이 빅을 낸다면 이렇게 가는 돌인데 네, 나중에 이렇게 선수가 돼야 되는 자리여서 사실 뭐 얼마나 엄청나게 악순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에 이제 백이 이곳을 써서 이곳을 잡고 싶다 하더라도 흑이 또 이쪽에서 팩감 찾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실전의 진행을 선택해 갔습니다. 결국은 빅이 됐습니다. 원래 잡았던 돌이었는데 백이 좀 더 기회를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한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막상 이러한 진행이 지금 이현 선수가 나쁘지가 않은 게 애초에 이 형태가 잡혀 있을 때 집 차이도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었거든요. 막상 또 기분은 좀 나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잘 또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약한 돌들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변 쪽이 아무래도 백이 엄청나게 엷은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백의 두터움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인공지능은 좀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 네. 여기 좀 미러 더- 간수 같은 경우는 실리로도 큰데 백이 이런 식으로 째오는 거를 방비를 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고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수로는 지금 당장에 급한 곳은 이쪽이 좀 더 급해 보였거든요. 지금 흑의 형태 자체가 완벽치 못하고
이 흑돌이 전체가 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바둑도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이쪽을 좀 더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백도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최대한 그쪽에서 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최대한 괴롭혀가는 백입니다. 이곳을 붙여갔는데 이쪽으로 막아가는 응수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한 응수입니다. 권유진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선수를 해뒀기 때문에 아마 흑은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끊어갈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사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네, 백도 이 한 점 잡혀서는 지금 도저히 바둑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이쪽으로 두어갔는데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뭐 정수대로 쫓아가는 게 차이가 좀 더 좁혀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쫓아가서는 역전이 불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만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곳을 아래로 빠져간 수는 옆으로 늘어두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낫고요. 결국에 이 형태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귀를 잡지만 흑이 또 안전하게 이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실전 또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백이 이 귀의 흑도를 잡고 결국에 이제 흑도 이곳을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 가야 되는데 네. 흑돌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있어야지 좀 더 안전하고 활용도 덜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 쪽의 활용을 좀 더 하려고 이선으로 빠져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득은 없나요? 네, 그런 의도를 담고 이곳으로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백이 이렇게 실전처럼 응수를 한 순간 결국에 이 형태는 더 이상 흑이 활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딱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활용하는 수단이 생각보다 한정적이긴 하네요. 네. 권효진 선수가 귀 쪽의 수상전은 잡힌 걸 알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다 메꿔가고요. 이현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습니다. 여기 빠진 수는 굉장히 좀 재밌는 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환을 해둠으로써 흑이 씌웠을 때 백이 나가는 수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형태는 흑이 이곳을 젖히게 되면 굉장히 절묘하게 이곳이 다 그러네요. 자충이어서 네, 백이 잡히게 되는데 네. 사실은 굳이 이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흑이 씌워갔을 때 백이 나가는 거는 흑이 이렇게 두 점을 버리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이 두터워지면서 중앙 쪽 백돌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은 사실 안 해놓는 게 좀 더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손해가 됐나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교환이 안 돼 있었으면 흑이 단수 치고 때리게 되면 여기가 8집에 이곳까지 9집이었는데 네. 이 교환으로 인해 지금 10집으로 한 집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를 발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한 집 손해에 그칠 수 있는 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효진 선수의 이 수일기가 돋보이네요, 그래도. 굉장히 잔수에 능한 게 보이죠. 네.
참 이런 게 바둑이 주는 또 재미 중에 하나인 게 부분적으로 정말 좋은 수를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한 집 손해에 그치면은 조금 힘 빠지죠. 사활 문제에 만약에 나왔더라면 굉장히 네. 좋은 수인 것 같아요. 정말 문제에 많이 등장할 법한 수법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정답이었겠죠. 네. 지금은 백이 분명히 이곳에서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많은 추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흑돌들이 안정을 취한다면 이 바둑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정하는 건 이제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좁혀졌죠. 그렇네요. 집 차이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변 쪽에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는 분명히 도저히 뒤집힐 만한 공간이 안 보였는데 네. 아까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랑도 쓰면 금방 역전 당했겠네요. 아, 만약에 백이 인공지능이었다면요. 사실 기사들끼리 어떠한 연구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여기서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랑 도도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둑만 하더라도 권효진 선수가 아까 20집 가까이 유리한 상황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어느덧 5집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여기 워낙에 지금 모양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바둑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변 쪽에도 백집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요. 아, 뭔가 이현 선수가 더 만들어내 봅니다. 우변 쪽에 먼저 붙여갔는데요. 그런데 유리한 입장에서 저렇게 흔들어 올 때 더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얼마나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권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상황을 낙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현 선수는 반대로 또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을 한다면 더 어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이 그냥 늘어서 두었는데, 공간이 좁아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현 선수가 상황을 많이 비관하고 확실히 승부수를 날린 건데 뭔가, 그 수법 자체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이런 식으로 째가는 게 언제든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절대 선수죠. 네, 절대 선수 중에 절대 선수죠. 여기 때려 먹히게 되면 여기가 다 잡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쪽은 정말 튼튼한 형태라고 보게 된다면 백이 과연 이곳에서 수를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뭔가 저는 그냥 찔러갈 줄 알았는데 늘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곳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찌르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정수인데 아마 이현 선수는 뒤로 단수 치고 이으면은 어차피 졌다고 보고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개가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생각보다는 상황을 더 비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도 조금 절묘해 보이는데 흙이 이렇게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줘도 이쪽이 결국에 뭐가 안 됩니다. 단수 쳐도 이쪽을 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 백이 찌르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네. 단수를 치는 순간 양단수로 몰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백이 이곳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 선수에 두고 있는 순간 너무 깔끔하게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권효진 선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에서 잘 견뎌낸다면
이 바둑 이제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도 끊고요. 네. 근데 딱 봐도 수상전이 백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때려간 수는 글쎄요. 여기 때려갈 아.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모양이, 집 모양이 나네요. 네, 여기 때려간 수로는 이곳을 단수를 치고 네. 이을 때 여기 백이 둔 곳을 지금 웅크려 가는 수법도 있었고요. 그냥 단수를 치더라도 뭔가 돌이 한 수 차이가 나는 형태거든요, 지금. 네, 결국에 이곳에 흑돌이 위치해 있을 이유가 없는 곳에 하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수는 확실히 좀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이 형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패가 났습니다.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은 흑이 빠지고, 네, 이곳은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어가면은 결국에 흑이 잡을 수가 없는 형태여서 한 수 늘어진 패지만 패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흑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게 만약에 이 돌 잡히는 순간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다 잡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현 선수는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네. 권효진 선수가 마지막에 실수하면서 이현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냈고요. 확실히 상황을 너무 좀 쉽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권효진 선수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승부패가 낮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 같고요. 한 수 늘어진 패라도 결국에 여유 자체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지금 골치 아파졌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흑집에서 수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패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이현 선수인데요. 백감이 그 자리. 네, 이 이제는 자리. 아낌없이 할 그쵸. 수 있죠. 네. 지금 뭐 이런 곳 한 집 악수가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팩감을 써 가야 됩니다. 또 그 절대 선수 팩감이 하나 있고요. 근데 기분도 굉장히 좋네요. 그쵸. 기분이 좋다라는 함정에 빠진 수입니다. 그런가요? 이 수가 지금 왜 실수냐면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흑이 언제든지 비상수단으로 먹여쳐서 팩감을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팩감의 순서 자체가 지금은 흑은 이곳을 쓰기보다는 이런 곳을 먹여치거나 먼저 끼워서 자체 팩감을 쓰고 나중에 백의 악수 팩감을 받아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곳을 먹여치는 팩감을 노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팩감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나중에 네. 팩감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분명히 지금 기분 좋은 팩감의 함정에 빠진 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순간에 역전이 되나요? 갑자기 역전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현 선수도 냉정하게 상황 잘 파악하고 집중력 잃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쵸. 지금 여기서 팩감이 또 얼마나 나올지 흑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분 나쁜 곳이고요. 그 자리 다 팩감이 되는군요. 네. 지금 권효진 선수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부분 지금 자체 팩감 써간 거고요. 백도 때려내고 흙도 때려내고 여기서 이제 팩감을 잘 써가면 됩니다. 아, 그것도 팩감이 되는데 네. 좋지 못했던 팩감입니다. 아, 이수가 왜 좋지 못했냐면 이 팩감 안 쓰고요. 지금 이곳을 먼저 쓰고 절대 팩감이죠. 흙이 받을 때 백이 때려내면 결국에 이 국면은 지금 흙이 팩감이 없습니다. 이곳을 끼우거나 정말 팩감이 없죠. 결국에 여기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요. 네, 여기는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의. 네. 30집 악수 팩감이네요. 네, 이곳을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백이 있고 흙이 때릴 때 그러면 이제 단패가 됐습니다. 그때 그때 백이 이곳을 단수를 쳐가도 되겠네요. 단수를 치고 때리게 되면은 흙은 이제 팩감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붙여가야 됩니다. 이곳을 자충으로 만들기 위해. 아, 네. 그럼 백이 받고 때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팩감을 써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왜 부분적으로 더 악수냐면 이 부분은 결국에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잊고 나서 흙은 잎에 지금 웬만해서는 또 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끊어갈 때 백이 모양 자체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이교환만 안 해놨다면 결국에 이쪽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집으로는 좀 악수지만 이쪽 모양이 훨씬 깔끔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 듯한 이 팩감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팩감을 그 단수 치는 자리로 썼어야 되는 거군요. 일단은 네, 이쪽 다른 쪽에 확실한 팩감을 먼저 썼다면 이봐도 어려워졌을 텐데요. 뭔가 두 선수 모두 당연해 보이는 팩감을 쓰면서 큰 실수를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팩감의 순서도 중요하네요. 지금 여기도 단수 안 쳐놨다가 지금 뚫려버렸죠. 아예. 아, 분명히 이곳은 흙도 엄청나게 부담이 큰 패지만 일단은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백의 좀 대처가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권유진 선수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다시금 냉정하게 잘 두어 갑니다. 아, 백이 여기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도 괴롭네요. 네, 여기를 뚫려버려서 지금 이 백돌들이 위험해졌다는 얘기죠. 네. 근데 분명히 패를 하고 있었고 여기는 지금 한 수 늘어진 패에서 아직도 수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한 수씩 교환했는데 그냥 여기를 관통을 당한 거니까 이 팩감이 얼마나 좀 아쉬운 팩감이었는지 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런 거 단수 치는 것도 이제는 팩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흙의 의도고요. 네. 흙은 지금 이곳 닫아두고 백이 때릴 때 지금은 이제 이쪽이 형태 자체가 전체가 엷어졌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충분히 큰 이득을 취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선수가 기회를 잘 만들어냈는데 그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그 승리로 연결하는 수를 못 봤네요. 네, 정말 그 오랜 시간 잘 참고 참아서 역전에 성공을 했었는데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결과는. 그래도 대국 내용이 정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권효진 선수의 일방적인 그런 흐름일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역전의 흐름이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이 패가 정말 크죠. 백이 이곳 패 이겨내면은 지금 백의 집이 50집이 늘어납니다.
50집이 늘어나고 이곳에 또 백돌 16집짜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거의 65집 정도 되는 값어치의 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크네요. 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흙이 만약에 이거 잡았다가는 여기 사활도 걸려 있을, 이 백돌 사활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70집짜리 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이 이 바둑을 뒤집지 못했네요. 아, 네, 결국에는 패가 일단락이 났고 이쪽 전체를 잡았지만 흙은 또 패의 대가로 이쪽을 한 번 더 연타를 하게 되면은 이곳 전체가 원래 백이 애초에 이곳을 막아갔다면 여기서 굉장히 큰 집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하변이 70집의 가치가 되는 자리예요. 정확하게 제가 세기는 어렵지만 네. 어렴풋이 세보면 백이 애초에 막았다면 네, 이쪽 부분에서 최소 35집 모양은 기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근데 그게 다 사라졌고요. 일단 35집. 왜 여기가 지금 흙집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늘어나고 또 잡는 돌의 개수만큼 또 집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70집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런가요? 네. 분명히 백이 애초에 이곳을 붙여갈 때 그 시점에 흙이 6집 정도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지금 차이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여기가 70집 정도 되면 여기가 최소 흙이 80집 정도는 이득을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네. 그래서 이 돌들의 개수가 더 많은 대마보다 공배가 더 넓은 대마를 잡는 게 크다는 얘기가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구 가실 때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공배가 많은 곳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석 이제 이렇게 많이 때려낸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다가 역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돌 드러내는 유혹이 있어요. 재밌죠? 네.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네. 근데 저 되게 중앙 그 흙대마 잡은 것만 보면 굉장히 시원한데 네. 하변으로 눈 돌리기가 별로. 그쵸. 이쪽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또 이쪽 바라보는 순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여기가 정말 여기 좌하기부터 좌상기까지 전체가 흙집으로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렇네요. 그 좌상 쪽부터 좌하까지 모두 흙집이네요.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또 견줄 만한 백집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백이 패 모양으로 버텨갈 텐데 이 바둑은 이제 거의 변수가 없을 것 같고요. 패감 자체도 딱히 흙 모양 전체가 워낙에 두터운 모양들이어서 패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네, 이후에는 수순이 좀 진행이 됐지만 흙 11집 반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수 진남토건과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이었는데요. 권효진 선수와 최민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여수 진남토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여수 진남토건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원투펀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가 1승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1승 1패로 2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다음 꿈의 도시 의정부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김현빈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대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로 진행됩니다.
김현빈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대결인데요. 두 선수 모두 작년에 이 아마 선수로 루키리그에 출전을 했었는데 올해 프로로 입단을 하고 나서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김현빈 선수는 작년에 루키리그 시즌 중에 입단을 했어요. 네, 확실히 준비된 선수인 것 같고요. 네, 작년 루키리그 성적이 8승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때 일지명으로 선발이 됐어요. 확실히 신분이 확 상승을 했네요. 신분 상승을 한 만큼 좀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신분 상승도 하고 이제 김현빈 선수가 나이가 이번 시즌이 또 마지막 참가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스스로 파이팅 할 것 같습니다. 김현빈 선수는 1라운드에서 박동주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제 2라운드 이승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도 작년에 아마 선수로 출전했다가 올해 다시 프로로 입단하고 출전을 했고요. 2019년부터 이승민 선수는 출전 중인데 최고 성적은 2019 시즌이라고 합니다. 승패는 4승 6패를 당시에 기록했었는데요. 그 3, 4지명이 4승 6패를 기록해주면 팀 내에서는 그래도 좀 든든하죠. 네, 굉장히 든든하죠. 정말 알짜배기 같은 역할일 것 같고요. 네, 확실히 3대3 매치업이다 보니까 아마 선수가 그렇게 1승 1승 거둬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김현빈 선수 얼마 전에 SG의 명인전 예선전 4회전까지 올라간 바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를 만났더라고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버렸네요. 네.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는데 박정환 선수에게 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직은 또 분명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또 대기사와의 대결을 통해서 많은 점을 또 배웠을 거고요. 명인전 시합 자체가 전체 기사가 출전하는 시합에서 또 예선전 4회전까지 올라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또 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또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선수고요. 지역 영재 입단 대회를 올해 1월에 통과했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이지명, 김현빈 선수는 일지명인데요. 우하 쪽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하 쪽 정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흙이 이곳보다는 요즘에는 이곳으로 행마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네, 그러면은 백도 한 칸을 띄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행마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이 수는 이 김현빈 선수가 조금은 준비를 해온 수로 보여지고요. 네, 실전에 이제 이승민 선수가 이곳을 이렇게 입구자로 행마를 해 갔는데 이 수로는 아예 그냥 시원하게 밀고 계속 밀어서 이렇게 응수를 시키고 이렇게까지 두어가는 게 좀 더 나았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훨씬 더 시원하죠. 네. 하변의 단점을 날일자로 지켜줬는데 이수 또한 입구자로 좀 더 튼튼하게 중앙 쪽으로 나중에 힘있게 진출하기 위한 행마를 하는 게 조금이나마 나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이승민 선수가 이곳을 밀어갔는데
이수로는 이쪽으로 먼저 밀고 흑에게 이 응수를 강요를 시키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행마를 가져가는 게 좀 더 괜찮았다고 하고요. 흑이 이어준다면 당장에 어디를 씌워 가기보다는 이런 곳을 먼저 한 칸을 띄어서 내 모양을 먼저 정돈을 시키고 이후에 씌우는 수와 이곳을 또 걸쳐가는 수를 맛보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흑도 이제 기세로 이곳을 잇지 않고 또 이런 식의 행마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백이 이어주면은 이어서 나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서 이거는 흐름을 탈 수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백도 그런 흑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젖혀서 그러면 흑도 찌르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백은 이곳에서 먼저 행마를 구해갑니다. 조금 복잡한 수순이기는 한데 어렵네요. 네, 흑이 나갈 때 그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백도 좀 흐름을 타는 행마를 가져가면 일단 복잡하기는 한데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는 행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행마를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하는데 미는 거는 이제 흑이 늘게 되면은 이제 이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네, 조금 아쉬운 행마였다고 합니다.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데 그 흙이 위에 코 붙이는 수는 정말 배워둘 만한 수네요. 네, 많은 행마법들이 숨어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승민 선수는 그냥 변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가고요. 중앙을 향해서 나옵니다. 네, 이제는 그쪽을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같이 모양 정리를 해가네요. 네, 여기서도 이곳을 이렇게 날짜로 행마하기보다는 밀어서 좀 더 튼튼하게 행마를 하고요. 흑에게 이런 응수를 강요를 시키고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행마를 가져가는 게 나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백이 이곳을 뒀을 때 흑이 이곳을 두는 게 워낙에 통렬하다고 합니다. 통렬한 이유는 이제 이곳을 방치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흑이 건너붙이게 되면서 백돌이 위험해지고요. 네. 이곳을 좀 보강하고자 이런 교환을 하는 거는 흑이 중앙으로 힘이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이쪽에 행마가 워낙에 안성맞춤이다 보니까 이 행마보다는 밀어가는 게 조금이나마 나았다고 합니다. 아. 미세하게나마 흑이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변도 워낙에 유혹이 강한 자리죠. 네. 네. 좋은 자리 같아 보입니다. 네. 아, 그 교환을 해놔야 되는군요. 그 약점을 지켜두었습니다. 네. 교환을 해놔야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수의 의도 자체가 이곳의 단점을 선수로 보강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선수보다는 그냥 후수라도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두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하고요. 백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면서 흑도 자연스럽게 돌들이 이렇게 향할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어차피 여전히 이쪽을 행마를 할 때 백이 강하게 행마를 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튼튼하게 이렇게 한 수로 지켜두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 받는 방법이 좀 잘못됐네요. 근데 뭔가 여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자리여서 역시나 이승민 선수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참 이런 부분들이 행마할 때 어려움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왕 약점을 지킬 거면 선수로 지키고 싶거든요. 네. 뭔가 이곳 같은 경우는 막아두는 행마가 뭔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이쪽에 당장의 단점은 지켰지만 결국 중앙으로의 행마가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뛰는 거는 들여다보는 단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
흙이 이렇게 건너붙여 왔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 또 기분 나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애초부터 좀 더 튼튼하게 지켜두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실수는 딱히 안 보이는데 흙이 은근히 여유 있는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 요즘 바둑에서는 3-3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쌓이니까 또 차이가 커졌네요. 네. 아마 근데 두 대국자는 저 정도로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눈에 띄는 실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분상은 그래도 흙 입장이면은 좀 더 내가 실속을 잘 챙기고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3 정석에서 김현빈 선수가 끊어서 고기를 끊어갔네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밑으로 젖히는 거잖아요. 그쵸. 웬만한 배석이 아니고서는 이곳을 끊어가는 수는 보기 드문데 김현빈 선수는 확실히 좀 연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준비해 온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배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변에 뭔가 돌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끊어가는 게 가능하군요. 주변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말. 네. 어떤 모양으로 일단락이 될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곳을 막아간 수가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 수가 지금 좀 어려운 장면이기는 한데 여기를 붙여가는 게 유력한 수법이었다고 하고요. 이 의도 자체는 백이 아마 이곳을 젖혀가면은 흙이 이렇게 젖혀가기가 기분 좋은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그냥 이어주는 거는 분명히 형태상 당했기 때문에 뭐 반발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 교환이 되고 나면은 결국 여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네. 그때 흙이 이곳을 이렇게만 두더라도 여기 실리 자체가 워낙에 커서 이거는 백이 불만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붙여갔을 때 이제 백이 이곳을 이렇게 응수를 한다면 이제는 여기를 늘어가는 곳이 거의 절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냥 이곳을 젖혀가는 행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면은 쭉 밀리나요? 네, 이렇게 되고 결국 백이 밀 때 여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의 배석이 흙돌이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흙이 좀 더 괜찮은 진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이는 수는 정말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두기 좀 쉽지 않은 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이러면 좌변이 잡힌 거죠? 그래도 백도 여기 빠지는 수를 통해서 각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빠지게 되면 여기 사는 수와 여기 밀고 들어가는 수를 또 맛보기를 볼 수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되는데 각생이라지만은 또 백이 후수를 잡게 되면은 정작 또 중요한 곳을 흙이 먼저 두어갈 수 있어서 네, 이 수도 기억해두면은 굉장히 좋을 법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좋은 수가 숨어 있었네요. 김현빈 선수는 무난하게 그냥 막아서 진행을 시켰고요. 흐름 자체가 이곳에서 선수를 뽑고 여기 굉장히 넓고 좋은 곳을 선점을 해간다면 내가 불만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수 모두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선해 보여서 바둑을 과연 좀 독하게 승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승민 선수는 특히나 순박해 보여요. 네. 또 뭔가 좀 느낌상 두 선수가 또 피부가 하얗고 좀 어둡고 이래서 살짝 대비가 되네요.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선수입니다. 잘은 뭐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보통은 이제 흑 입장에서 좀 더 선호해 하죠. 아무래도 양쪽의 실리를 좀 확보를 하면서 두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확정가만 살펴본다면 흙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백은, 거의 네. 덧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한 대략 8집에 여기도 한 8집 16에 여기도 뭐 흙도 사실 집다운 집이 많지 않은데 20 조금 넘을 것 같고 25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흙이 집다운 집이 없다고 했지만 100집을 보는 순간 또 얘기가 달라지죠. 100은 100집이 여기가 더. 네, 없죠. 여기 네. 7집에 이제 점점점인데 네, 집이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100은 여러 방면의 흙의 엷은 돌들을 공격을 통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고요. 은근히 이제 돌들을 갈라가면서 백이 오히려 지금 흑돌을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흑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뭔가 백의 행마가 또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는 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는 거는 어차피 이 흑돌들이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이곳을 둬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응수가 되면은 확실히 좀 아쉬운 교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백이 여기 위치하게 되면 여기가 워낙에 좀 튼튼하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어서 실제로도 그래프가 떨어지죠. 흙은 어디가 최선이었을까요? 여기 는 걸로는 당장에 나가 끊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수법이지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건너붙이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제 잡히지 않는 돌이죠. 이곳을 나가고 뚫을 때 이렇게 또 연결이 나가는 게 가능하고요. 이쪽에 엷음을 좀 더 노려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교환은 조금 아쉬운 교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백도 약점을 연결해 갑니다. 거기는 일단은 선수 교환이 됐고요. 흙은 지금 돌봐야 될 곳이 상변입니다. 그래서 상변 얼른 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돌보기 전에 일단은 선수 교환들을 부지런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마저도 지금 좋지 못한 교환이라고 하죠. 이한점도 역시나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굳이 백돌을 이쪽에 오게끔 만들어주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이젠 연결이 다 됐어요. 네. 이 엷음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승부라고 얘기를 하네요. 분명히 이러한 교환들이 지금 집으로 한 집도 손해를 안 본 것 같은데 네. 어느덧 지금 형세가 백 쪽으로 오히려 넘어갔죠. 네, 지금은 백이 이제 주변이 튼튼해진 만큼 오히려 강하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저친수요.
거기 젖힌수는 확실히 실수입니다. 여기 젖힌수는 왜 실수냐면 흙이 끊었을 때 이 101점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 이 형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더라도 이 여기나가 끊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회돌이로 잡히게 되죠. 네. 네, 이 형태는 잡히게 되고요. 다른 수순을 좀 찾아보더라도 결국에 이 백돌은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흙에게 끊겨서 알기 쉽게 잡히면은 이 수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로는 먼저 이곳을 밀어봤어야 됩니다. 아, 막으면은 그때 젖혀서 이거는 끊을 때 나가게 돼서 백이 잡히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백돌 한 점을 살려놓으면 계속해서 이 흑돌은 생사 여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흙이 여기 끊는 순간 거의 완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실수입니다, 이 수는. 그렇네요. 그 교환으로 인해서 다 보강이 됐습니다. 뭔가 당연히 보기 어려운 수는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일단은 뭐 억지로 씌워 가고 있는데 네, 실전처럼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여기 먼저 갔다가 지금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체 선수라고 볼 수 있나요? 흙이요? 네. 네, 지금 백은 여기 연결해야 돼서 너무 아쉽게 됐죠. 그렇네요. 네. 꽤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상위에 있던 흑돌들 중에 가장 약했던 돌인데 생각보다는 너무 알기 쉽게 살았고요. 네. 거기 또 기분 좋은 자리 선점해 갑니다. 백은 일단은 이곳을 선수를 해두고 네, 이쪽을 두면서 이제 유일하게 반상의 흑돌 중에 미생인 돌이죠. 이쪽이 네, 압박을 해 가는데 네. 그나마 공격할 수 있는 돌이죠. 네, 수순이 몇 수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수요. 이수가 초반에 나왔던 이수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지금 이수 역시도 선수로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찝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로 백이 받아주기만 해도 집으로 너무 악수에다가 백돌이 또 여기 위치하게 되면 이쪽의 맛이 엄청나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선수를 뽑을 필요가 없이 애초부터 이쪽으로 치받아서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응수를 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찝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게 느끼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느껴졌다면 여기 안 뒀겠죠? 네. 6집 이상이 날아가 버렸네요. 우상 쪽 그 얇은 게 좀 크다라고 본 건가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치받아져 있는 것보다 안형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흙이. 네. 네, 부분적으로 안 좋아졌고 백돌이 여기 위치하게 되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침투를 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네, 너무 생각보다 큰 실수였네요. 거기 들어가는 자리를 보니까 우상기 받아주고 싶어요. 네, 우상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여유가 없다 그러고 이수 역시도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곳을 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수로는 이곳을 막아서 확실하게 지금 이 돌 안정을 취해주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흙이 오히려 이런데 선수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이승민 선수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대마도 추궁을 해야 되는데요. 아, 이수도 좀 아쉽네요. 이수는 수순 자체가 백이 이쪽에서 먼저 들여다보는 게 수순입니다. 그게 급선가요? 네, 이쪽에서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백돌이 이곳은 없고요. 이곳만 두더라도 차단이 가능한 모양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흑돌이 먼저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연히 이 한 점 안 받아주죠. 네. 그래서 이 행마도 수순이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그냥 연결시켜주고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흑돌 자체가 굉장히 약한 돌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안정을 시켜줄 필요는 없고요. 공격을 통해서 좀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수도 지금 흑이 냉정하게 여기를 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네. 그림으로요. 그래서 이 수도 지금 굳이 이 교환 아껴둘 필요가 없는 교환이어서 해놓을 수가 있었고 지금은 백이 하변 쪽을 먼저 이득 보는 수단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두면 되나요? 여기를 붙여가는 수인데요. 아, 밖으로 막으면요? 그렇죠. 일단 밖으로 막아가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가만히 늘어둡니다. 있고요.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을 있게 되면 지금은 백은 뛰고 이렇게 나가 끊어서 이 형태는 내수 대 세수로 큰일 났죠, 흑이. 아, 그렇네요. 네, 큰일 나서 여기를 붙이고 그러면 늘었을 때 이곳을 쌍립 쓰는 수는 또 어떻게 되나 볼 수 있는데 이 형태 역시도 백이 이곳을 껴붙이는 순간 아, 넘어가겠네요. 네, 일단은 또 차단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고 나면은 백이 이렇게 둬버렸을 때 지금 이곳을 흑이 방치했다가는 단수 치고 찌르고 메우면은 역시나 내수 대 세수죠. 네. 흑이 이곳을 메워야 되면은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굉장히 또 기분 나쁜 형태가 됩니다. 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백이 이곳을 붙이게 되면은 흑이 정수가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좀 기분 좋죠, 상당히 백이.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네. 이렇게 또 집으로 차근차근 추격을 하다 보면은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침투를 해서. 그래서 이곳 너무 알기 쉽게 좀 살려주기보다는 적당히 또 이득도 취하면서 이런 수단을 강구해가는 게 좋은 상황 같은데 일단 여기 밀어간 수랑 여기 이렇게 씌어간 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역시 냉정하게 이곳 두어가죠. 네. 지금 이런 곳 안 둘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흑돌들이 위험해서 빨리 안정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런 돌들이 지금 너무 쉽게 안정을 취해버리면은 이런 곳 두어가 있는 게 나중에 또 한수 가치로 돌변할 수가 있어서 여기 젖힌수는 지금 이승민 선수 부분적으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본 거군요. 일단 이승민 선수의 착각이 있었다는 부분은 네. 흑이 끊었을 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먹여치게 되면은 여기도 연결이 되고 흑이 집이 다 사라졌죠. 네. 이곳에 후수 한 집밖에 없는데 이런 모양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젖혀간 거는 흑이 여기 찌르고 그게 선수라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이 흑대마가 그냥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냥 살려준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흑이 여기 찌를 때 안 받을 수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이렇게밖에는 또 끊어서 결국에 백돌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지 또 이쪽에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다고 해서 또 이 흑돌을 잡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흑이 여기 밀어가게 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여서 네. 여기서 쳐간 수도 너무 아쉬운 수네요. 오늘 이승민 선수의 실수가 2번 터졌는데 그게 좀 다 결정적인 실수가 됐네요. 네. 아마 이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은 곳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등장하는 만큼 네. 좀 경솔하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일지 모르겠네요.
그에 반해 그래도 김현빈 선수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순간마다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침투도 좋지 못한 침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3을 이수로 인해 없앴죠. 네, 3-3 침투도 없앴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백이 이 침투보다는 한 칸 아래로 침투를 하는 게 이곳에 붙이는 수와 3-3을 또 맛보기를 하고 있어서 더 좋은 침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곳을 이렇게 두어갔고요. 지금 아마 이 착각이 나와서 지금 냉정함을 좀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깔끔한 수네요. 그냥 연결을 해서 네. 안정을 취했습니다. 연결도 하고 동시에 이곳을 나가 끊는 것과 이곳을 차단하는 것을 맛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한 수네요. 백이 여기서 또 망했네요. 네, 들어갔는데 지금 통째로 잡혀버려서 네. 더 이상 이 바둑은 집으로 추격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인가요? 네, 그곳 마지막으로 일단은 흑돌 잡으러 가보고 안 되면 이제 돌을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잡으러 가는 형태인데 흑이 이곳을 치받는 게 부분적으로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이곳에 있게 되면은 여기 찔러서 이곳과 이곳이 A, B 맞보기고 백이 이곳으로 있는 거는 여기 찔리고 이런 모양이 되는 순간 잡힐 수가 없는 돌이 돼버리죠. 네. 부분적으로 이쪽에 단점도 있고 그냥 알기 쉽게 이쪽에서 또 궁도를 넓혀 가더라도 이 형태는 이렇게 둬서 흑이 사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더 수순을 진행을 해보면 지금은 여기를 빠져서 선수로 이건 먹여치는 수와 넘어가는 수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여서 사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사는 형태고요. 역시 그곳 두어 갔고요. 그 자리에 또 뭐가 있나요? 연장책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가 날 자리는 아니고요. 최대한 좀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흙 모양이 너무 튼튼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가 그래도 부분 두텁게 잘 좀 추격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 대국에서 이곳을 젖혀간 수와 이곳을 젖혀간 수 이렇게 두 수는 좀 많이 아쉽네요, 확실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은 일단은 다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흑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위험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흑의 승리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집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흑 대마도 깔끔하게 살았고요. 이승민 선수도 더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돌을 거두면서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순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의 대결이었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에서는 최정관, 양종찬, 김현빈 선수가 모두 승리를 하면서 3-0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의정부 팀은 아마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기세가 무서워졌고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는 너무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 없이 빠르게 팀을 좀 재정비해서 다음 라운드를 또 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수 진남투건팀과 한종진 바둑도장팀의 대결에서는 여수 진남투건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유진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결에서 슬기 싸움이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확실히 루키리그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더 치열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꿈의 도시 의정부와 한국바둑중고등학교팀의 대결. 김현빈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이제 꿈의 도시 의정부팀은 2승으로 상위권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의정부팀은 이번에 또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요. 확실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고요.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팀도 빠르게 팀을 재정비를 해서 다음 라운드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류동환 바둑도장과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2승을 거두면서 상위권에 안착했는데요. 다음 3라운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